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유 없이 불안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방법. 가끔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나요? 기분이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짜증이 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참 당황스럽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불현듯.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회피하다 보니 감정의 억압이 무의식화된 것입니다. 나도 모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모른 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이전에 많은 경고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때 당황하거나 숨어버리거나 술을 먹어버리거나 감정에 취해버리거나 폭식증에 빠져버리거나 화를 내버리거나 남 탓해버리거나 우울한 채 방치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내일 되면 더 큰 폭풍과 되어서 돌아옵니다. 저는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이상할 때 자꾸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당황해하고 오히려 더 짜증나고 화내고 그러면서 이상한 방법들을 쓰게 되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내가 왜 그러는지를 정신을 때로는 잘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숨어버리거나 회피해버리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폭풍우는 거세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점점 쌓이면서 이게 나중에는 또 무의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감정, 마음,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다음에 6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한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 진짜 감정이 서서히 보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통찰하지 못할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면 누군가한테 하소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면 고민을 말하면서 자기 고민이 풀리게 돼요. 아니면 내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은 나를 주관적으로 볼까요? 객관적으로 볼까요? 객관적으로 봐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언을 해주게 되면 아 맞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내가 민감했구나. 그래서 친한 사람이나 편한 사람에게 이거를 다 털어놓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그 감정이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이래서 불안했구나 내가 너무 지쳤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그게 힘들 때는 또한 이제 친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문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다 보면 내가 그거를 털어놓으면서 아 내 감정이 이랬구나 내 감정이 저랬구나 내가 어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오히려 알 수가 있다. 혼자 이렇게 꼭꼭 담아두면서 당황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한다. 도망을 가면 갈수록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는 그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 혼자서 모든 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저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다려 봅니다. 흙탕물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히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 내가 막 복잡하잖아요.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지? 내 감정이 어쩌지? 통제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그저 호흡만 해보세요. 천천히. 흙탕물에 막 여기를 보려고 하면 흙탕물은 점점 더러워지고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 흙탕물의 잔해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명상도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오로지 편안하게 호흡만 하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냥 오히려 이 호흡만 5분만 집중하셔도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 물이 보이잖아요. 아, 여기에 물고기가 있고 여기에는 돌이 있고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편안히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나면 다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래서 이랬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저랬구나 라고 자기의 마음이 천천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보고 이것을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숙제를 안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집니다. 내가 혹시 미루고 있는 일,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do it now.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이 불안한 요인을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숙제인데 우리는 이 숙제를 하지 않고 술을 먹어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막 짜증을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게을른 상태에서 모든 걸 놓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정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면 우리의 숙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냉정하게 때로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과의 지금 어머니한테 내가 오늘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일 어떤 시험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발표가 있는데 지금 그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겁먹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고 그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제의 숙제가 풀리게 된다. 결국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에 취해 있다라는 거는 내 심리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안한 나에게 엄마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뜻한 엄마가 되어서 달래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장이 뛰고 공포스럽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저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엄마 도와줘, 엄마 살려줘, 엄마 나 우울해, 엄마 나 불안해
엄마 나 지금 괴로워, 엄마 나 외로워, 엄마 나 슬퍼 라고 말하면서 엄마 살려줘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증상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고통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에게 SOS,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따뜻한 엄마가 되어서 이 내면을 안아주고 달래주고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귀찮고 짜증나고 괴로우니까 오히려 또 도망을 가버리는 것과 같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벨이 울려버렸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불안한 나에게 엄마를 불러주세요. 내가 그 엄마가 되어서 그 상처받은 힘들어하는 내면 아이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면 된다. 이거를 5분 정도만 해도 내 마음이 금세 안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5번째, 일단 운동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잡생각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이 게을러지면 몸까지 게을러집니다. 우리가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너무 불안해서, 너무 우울해서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 정도까지 되었다라면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때 막 고민하고 잡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불안증에 빠져버리고 저녁 내내 근심 걱정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운동을 해야 된다.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살려주고 회복을 시키면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다시 서서히 활기를 찾으면서 살아온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내 몸을 건강하게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내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섭취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 마음을 더 밝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즉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도 아파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해 보세요. 걷기 명상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죠.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걷다 보면 헝클어진 생각도 정리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도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어떨 때는 명상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자기 최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아무리 제 마음을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더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오히려 저는 아예 밖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걸어요. 1시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호흡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잠깐 골똘히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실제로 내 무거워진 마음이 뭐가 빠지는 거다. 이 걸으면서 이 걷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 가슴속에 담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걷다 보니까 이 발바닥 밑으로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어떤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나
감정 조절 장애,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트레킹이라고 해요. 그냥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해소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명상을 하게 된다라면,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걷기를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훨씬 더 운동도 되고 자아 성찰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금세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에스키모인들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무작정 걷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는 걷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미 그 자체가 삶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명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굳게 되고 몸도 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걷는 연습을 하시기만 하셔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없이 불안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방법. 첫 번째는 친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자. 그러면 진짜 감정이 서서히 보이게 된다.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 숙제를 해버리자. 미루지 말자. Do it now. 당장 해버리자. 두 번째가 기다려 봅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기다린 것처럼 5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히 호흡하면서 명상을 하면 좋다. 네 번째, 불안한 나에게 엄마를 불러주세요. 5번째, 일단 운동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6번째, 이 5가지 방법을 다 갖고 와서 걷기 명상을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점점 먼지가 수북히 쌓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점점 쌓이다 보면 이게 때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삐걱거리는 어떤 요인이 돼요. 먼지가 돼버려요. 기계에도 먼지가 껴버리면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 먼지가 계속 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자꾸 삐걱거리니까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몸까지도 같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정화시켜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밝게 건강하게 계속 활력 있게 이렇게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이 6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자아성찰 그리고 내면 심리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